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최근 며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은 오늘 간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나스닥은 1.5%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타이밍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날이었던 11월 9일과 비교하여 단 4거래일 만에 1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상황에서 뺨을 때려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월 미국 리테일 세일이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소비가 강했습니다.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 대상으로 발생한 판매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물가에는 상승 요소가 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물가의 하락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테일 세일이 지난달보다 1.3%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0% 그리고 예상치였던 1%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최근 10개월 내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따라서 아직 물가 방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고전적인 클리셰가 부활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별거 아닌 호재 하나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가도 내일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급침울 모드가 되죠. 오늘의 시장은 원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투자자들의 차익 거래를 정당화시켜줄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발생한 정상적인 시장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리테일 세일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최근래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어제 폴란드 미사일 사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오늘도 10bp 이상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최선행 지표가 되는 각종 산업 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총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 등을 종합하여 생산이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월 미국 산업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0.1% 증가, 그리고 예상치였던 0.2% 증가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 그리고 재고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물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또한 건축업자들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시장 지수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8보다 낮고 예상치인 36보다 더 낮은 33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시장 지수는 무려 83이었습니다. 그게 33까지 떨어진 거죠. 이것은 높아진 금리와 줄어든 유동성으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크게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두 경기가 점차 둔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최후행 데이터 중 하나인 소매 판매는 이번 달에 예상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선행 지표들이 현재 미국 경기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봐야죠.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와 같은 것들은 모두 이 머리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 나타나는 꼬리와 같은 지표들입니다. 꼬리를 보면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듯 조금 더 앞날을 빨리 내다보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가 되는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오늘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다음 FOMC 이전에 발표되는 다른 경제 지표들을 충분히 검토해 본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단서를 달았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4.75%에서 5.25% 사이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정말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예측에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준 의원의 입에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범위가 최종 범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거의 마지막 테크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만족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가격은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행하여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상보다 훌륭했던 데이터 센터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중국에 대한 칩 규제로 크게 악화될 것을 예상했지만 그런 우려를 깨고 전년 대비 31% 성장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미래 핵심 비즈니스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원래는 앞으로 실적 감소폭이 클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어닝 미스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최근 며칠간의 강한 상승세와 달리 오늘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하신 투자자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하루하루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시장 가격을 쫓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임무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